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준공사진과 공사에 필요한 도면, 이런 3D를 보면서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 면적이 216제곱미터고요. 65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서울에 200평대 규모의 본사가 있고, 이 사무실은 인천에 있는 지사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로비가 위치하고 안쪽으로는 회의실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무공간하고 변호사실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사무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비 공간하고 사무공간을 분리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손님이 사무공간이 보이지 않게 이런 경우도 출입구를 외부 손님이 들어오면 사무공간을 볼 수가 없죠. 회의실까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뒤쪽에 무슨 공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앞에 배치와는 다르게 출입구를 들어와서 이렇게 사무공간을 일부러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클라이언트 분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변경이 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죠. 사무공간이 오픈된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고 실제로 이런 규모가 좀 부각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런 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보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오픈해 주는 게 좋은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 이 회의실과 로비 공간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간을 아예 분리해서 배치해 주는 게 좀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복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전부 다 사무공간이거든요. 근데 아트월을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요 정도만 이제 아트월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정신없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일 마감재로 내부 인테리어 느낌을 바깥으로 꺼내서 이쪽 로비부터 사무공간까지 전체를 같은 마감으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요건 이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런 복도 공간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천정 바닥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추가적인 조명을 설치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런 로고 같은 경우도 색감을 너무 대비를 크게 하면 오히려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색감을 이렇게 약간 묻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무광 도장을 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출입구에서 안내 데스크하고 회의실 공간, 그리고 로비를 바라본 모습인데, 이 이미지는 이제 공사 전에 이 바닥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카펫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액세스 플로어로 되어 있어서, 액세스 플로어 바닥인 경우는 이게 카펫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런 건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 바닥에서 한 10에서 15cm 정도 이격을 해서 기존 바닥에서 공중으로 바닥을 띄움 시공하는 이중 바닥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속 구조 위에 판넬을 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를 나중에 보수를 하거나 밑에 배선을 깔 때 일반 만약에 넓은 카펫을 깔아버리면 이거 한 장을 띄어내기가 힘들잖아요. 보통은 600에 600이나 450에 450짜리 카펫 타일을 설치를 하는데, 디자인상에 약간의 제약이 있죠. 사실 액세스 플로어의 가장 좋은 마감은 이 카펫 타일이기는 해요. 바닥 자체가 통통 울리는 것도 있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카펫을 이용해서 약간 충격이나 이런 흡을 완화시켜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많이 쓰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뭐 이렇게 먼지가 날린다거나 청소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마감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화 마루를 설치를 한 건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액세스 플로어 바닥 위에 타일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울리는 바닥이고 이격이 생기는 바닥인데, 그 위에다 타일을 붙여버린다고 하면 처음 한 몇 달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차후에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들뜨는 하자가 발생을 해요. 전문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업체에서는 애초에 사용을 안 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마감재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강마루를 또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강마루는 이제 바닥에 압착으로 붙이고,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껴맞춤을 해서 시공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강화마루를 이용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바닥에 이런 폭스들이 설치가 돼 있죠. 여기는 이런 부분은 없앨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는데 차후에 여기다 테이블 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 그냥 유지시켜줬고요. 그리고 이런 3D 같은 경우는 공사 계약 전에 전부 다 완성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분들 뭐 보여주는 용도라기보다도 뭐 그런 용도도 있지만, 이런 3D가 나와야 물량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평면도만 가지고는 물량 체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벽 마감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여기다 무슨 마감을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건 나중에 뭐 어쨌든 조명,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시공을 위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전에 견적을 뽑기 전에 이런 3D가 완성돼야, 요건 이제 필름 마감이거든요. 이 필름 마감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 계산도 3D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3D가 완성이 돼야 되고, 뭐 견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공 전에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풀지를 3D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가구 같은 경우도, 이런 프레임은 현장에서 짜지만 이 북박이 장은 공장 제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반들은 미리 목재소에서 재단을 해서 칠까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공정이 현장에서 하는 것과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공성이 좀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런 3D는 공사 전에 항상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3D를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외부 조명이나 이런 전반적인 톤을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기존에는 바닥을 헤링본 시공을 하려다가, 이거는 공사하면서 클라이언트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요 바닥 색깔이라든가 실제 목재 색깔 뭐 이런 거, 조명 색깔도 약간 변화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습인 거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이 이미 이전에 공사를 많이 해보셨어요. 뭐 서울에 본사도 있고, 뭐 안산, 수원, 제주 뭐 이런 데 지사가 있고, 인천지사도 요번에 오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인테리어 경험이 많으셔서 약간 컨셉이 좀 약간 뚜렷하셨어요. 묵직한 느낌의,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목재색을 좀 피하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톤을 좀 피하려고 하시는데, 유행에 따라서 그냥 화이트, 모던한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가는데, TV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매입을 안 했고요. 여기를 이렇게 따 넣어서 안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 이런 TV 같은 게 변경이 되거나 제거를 했을 때 그 안으로 이렇게 파놓은 메리 박스가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몇 년 있다가 TV를 교체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벽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협의를 해서 그냥 노출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깔끔하죠? 이 뒤쪽으로 이미 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천정하고 여기까지는 도배 마감이고, 앞쪽으로 돌출을 시켜서 간접 조명을 위쪽으로 쏘게 벽체를 형성해 줬어요. 전반적으로 로비 쪽은 대부분의 필름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회의실도 로비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아트월하고 하부장,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선반장 같은 경우도 북박이 같지만 제작해서 설치한 가구거든요. 구로철판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짜주고 선반을 설치하고 밑에는 하부장을 넣고, 이게 단일 마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공사할 때 어려운 점은 있는데,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 디테일한 느낌이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서 타워 건물인데 소방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염이라든가 이런 스프링클러, 그리고 전기 설비 이런 부분도 일반 주거나 뭐 이렇게 상업 식당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어서 고려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FC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예전에 공사했던 또 법무법인이 하나 더 있어요. 4, 5년 전에 공사했던 곳인데 마침 좀 하자 볼 때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거기도 좀 손 좀 봐드리고, 이 부분은 탕비 공간이에요. 보통 탕비 공간을 안쪽에 숨겨놓는 경우도 많은데, 차후에 이쪽에 티테이블을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오픈된 선반하고 정수기만 설치할 수 있게. 요 소파는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고르신 건데 아주 센스 있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배치된 거 보고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강렬한 느낌이죠. 중앙에 들어가는 파티션 장 같은 경우는
뒤쪽 마감도 같이 좀 신경을 써줘서 보통은 뒤에가 이제 그냥 합판 마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뒤쪽도 마감재를 따로 설치해서 이렇게 파티션 역할도 할 수 있게.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를 약간 낮게 설치했어요. 좀 더 심플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걸레바지를 없애거나 마이너스 몰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이 안내 데스크는 구로철판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구로철판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약간 랜덤인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계획할 땐 이렇게 깔끔한 마감만 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중간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위치에다가 로고를 넣어서 느낌있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걸 왜 미리 찾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마감이다 보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이 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특이한 문양이 들어있으면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죠. 구로철판 같은 경우는 이게 지문이 닿으면 얼룩이 져서 상판은 강화 유리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줬고요.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도 현장 느낌에 맞춰서 아날로그틱한 옛날 느낌 나는 똑딱이 스위치죠. 이게 시공이 엄청 어려워요. 요즘 나오는 건 그냥 뒤에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접지를 하나하나 해줘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데 전반적인 느낌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죠. 여기다 우리 요즘 쓰는 그런 플라스틱 쓰면 안 어울리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보여지는 위치가 아니고 사무공간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제가 볼 땐 가장 흔한 스위치를 쓰는 게 유지 관리나 차후 교체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각 위치에 맞춰서 좀 기구를 설계해 주는 게 좋고요. 이 뒤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 안내 데스크 쪽에서는 바로 사무공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줬고요. 외부 손님은 이쪽에서만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 사무공간하고 이 변호사실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